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즈,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타는 시사정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프로불편러 정주식입니다. 오랜만에 왠지 편집장님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 건데 네,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른 분들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뭔가 그냥 n분의 1 정도? 제 지분이 그렇게 확 줄었네요. 좀 홀가분하면서도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아직은 편집장님이 그리워요. 그 훌륭한 분들과 또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첫방 나갔는데 네. 의견들이 조금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사안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분들도 네. 스스로 이제 처음 방송을 하시는 거여서 원래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좀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께서 그래도 한 3번 정도까지는 좀 참고 봐주시고 네. 그래도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러면 후기 게시판에 글을 좀 신랄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니터를 한번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클릭 수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 흰고님하고 얘기 네. 나눴던 네. 그 내용은 평가가 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주위의 분들이 네. 그래도 내용이 좀 들을만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작은 부분도 그렇고 좀 큰 부분도 그렇고 다 좀 두루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네. 저희가 급히 이번 주에 또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오시죠. 잠시 후에 오시죠.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2부에서는 흰곤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의원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거 방송 하실 여력이 되시나요? 그 지역위원장 공모에 또 근데 참여하셔서 지역위원장 공모가 네. 바쁠 일이 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시민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떨어진 것 같아요. 벌써 어떻게 알아요? 네, 떨어진 것 같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느낌인가요? 느낌이 아니고 네. 이제 지금 저희 현역 위원장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현직인 네. 지역위원장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의정부에 있는 대학교 총장으로 이번에 취임하셨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조금 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가셨으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응모를 했는데 네. 여튼 본인은 겸직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좀 논쟁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직을 교체하려면 지역 실사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원래 어제 이제 지역 실사가 오기로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순천 지역 실사 취소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거의 승인됐다. 그 이렇게 말은 되는 건가요? 현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진짜 근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 원서비가. 근데 이제 청년 여성 장애인 50% 할인해서 50만 원이긴 하거든요. 그걸 또 할인해 주나요? 네, 할인해 주는데 그래도 면접이라도 한번 봐야 그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값을 할 텐데 이렇게 끝나니까 좀 그 돈은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제가 그분 잘 모르지만 근데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분이 순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대학 총장직을 맡으셨다. 근데 그게 참 총장이라는 직이 굉장히 좀 높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바쁘고 중요한 직인데 그 직을 유지한 상태로 지역구 관리, 그러니까 현직 정치인 활동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걸 또 당에서 승인했다고 하니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막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냥 어디 대학교 교수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아서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2년 동안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총선 때는 또 총선 때 다시 경쟁하고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네. 열심히 지역을 준비해 봐야죠. 저도 제 네. 나름대로. 예. 화이팅. 이제 그래 순찬은 아지트를 만드니까 네네. 편집장님도 아지트 만들면 강연 한번 하러 오세요. 아 제가 무슨 뭐 도움이 된다면요. 네. 뉴 미디어의 저희 지금 요즘에 저희도 지금 굉장히 그 이사를 하고 네, 맨날 이사 얘기 방송에서 하고는 다 편집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자르잖아요. 하고 이제 막 아직 또 이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직설도 그렇겠지만 네. 각 정당들도 마찬가지 상황들이죠. 네, 네. 뭔가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새로 사장을 모시기도 하고 네.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요. 네. 각 당의 전당대회 준비 상황 네.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여기는 사실 전당대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 2주 동안 계속 뉴스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죠. 네. 사실은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이 당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근데 언론에서는 막 계속 기사화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언론도 잘못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집단도 문제인데 아마 한번 직설해서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헌정사 전체를 통틀어서 비대위원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있었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네. 진짜 전무후무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그 당의 최고위원회 같은 건데 회의는 하는데 할 일은 없고 그러니 그냥 말 그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누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한 것을 그 사람과 한마디도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언론에 오늘은 누구누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고 그걸 기사화해주고 그 얘기에 이름에 거론된 사람들의 명예는 진짜 고려하지도 않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그분들의 명예는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정당이든 어느 조직에서 외부 인사를 이렇게 영입하려고 막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통의 상황이라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당의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명예가 실추되는 이 당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거론졌던 분들이 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분은 내가 그렇게까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뭐 농담이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불쾌하다.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우리가 진짜 이 당을 재건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면 그 마음이 있었으면 몇 번을 삼고초려를 해서 그렇죠. 그 반대라고 하는 말이 혹시 여론을 통해서 이 말이 행위가 틀어질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람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할 거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의 얘기니까 진짜 하고 싶어도 손도 못 들 것 같아요. 일단 이 비대위 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 이름을 보면 먼저 뭐 일단 본인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있었고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또 김형호 전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병준 또 국민대 명예교수 이분도 계셨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이분도 계셨고 한국당 비대위도 하긴 했으니까. 그렇죠. 돌 김용옥 선생님 그리고 이국정 교수님 아시죠?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는데 사실 이건 거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당사자의 의중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냥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시사정비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모실까? 아니면 조국 교수를 한번 모실까? 뭐 이렇게 얘기 나눈 것과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네요. 방탄소년단 한번 연애 얘기 듣게 방탄소년단 한번 부르면 어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거론된 인물 중에 이문열 소설가, 전원책 변호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전희경 의원, 김태호 전 최고의원, 남경필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뭐 좀 네임드라 싶으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광진 들어가도 안 이상할 것 같아. 여기 그냥 좀 유명하다 싶으면 다 넣는 것 저한테 같아요. 주세요. 제가 그냥 다 잘라버릴게요. 네. 현역 다 네. 물갈이하고. 게다가 지금 더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대국민 공모한다고 네. 또 그 공고를 걸었어요. 아무나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그 유행하는 그런 거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구글 그거 뭐죠? 구글 닥스 이용해가지고. 네, 저도 거기 사실 누가 저를 추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제목 직원 중에 어떡해요?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거기다가 저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후보로 정주식 직설 편집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 사유가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게 없음. 안철수와 적대 관계임. 이렇게 써서 저를 추천했는데 제가 또 얼마나 또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총재.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본인이 직접 나 응모했다 이렇게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그 일본 아베 총리를 모셔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구글 독스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바둑이 자기 집 개 사진을 올리면서 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럴 정도로 진짜 이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희화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김용민 씨 아시죠? 예. 저희와 라이벌 경쟁 구도에 있는 그 팟캐스트 운영하시는 그 김용민.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네네. 우리가 그냥 스스로. 네, 그분도 당차게 그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권을 주면 이런 식의 혁신을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걸 보자면 이름을 책임진 당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이 50%를 넘으면 공천을 받았더라도 출당을 시키겠다.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공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분하고 아침 방송을 했는데 그랬어요? 제가 그 추천을 대신 해드릴까요?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네. 농담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제안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은 제 이름이 안 오르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 내 이름조차 올라가는 게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분의 반응이 제일 재밌었어요. 김종인 전 의원이 저는 사실 제안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은 나와는 상관없는 집단이다. 말한 게 너무 집단이다 이렇게 말한 게 어느 너무 쪽과 상관 있는 집단일까요? 그러게요. 민주당 쪽에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아니요, 그분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 갔잖아요. 선거 때. 그렇죠. 대선 때. 뭐였죠? 어디 갔었죠? 안철수 쪽 갔나? 안 갔나? 아무튼 하여튼 움직였어요. 맞아. 그때 박영선 의원이 따라가냐 마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안 갔죠 그분은.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중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금 톤이 달라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자기의 의지는 밝히지 않은 거,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 같아서 전원책 변호사한테 제안을 하면 이분은 수락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여의도에 떠도는 말로는 유일하게 손들고 있는 사람은 전병준 교수밖에 없다. 김병준 교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거절하면 손드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로는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방송 패널 중에 한 분으로 심정을 좀 굳히고 있다 지금 이런 말들도 김광진? 있어요. 아니 저는 아닌데 그래서 박형준 교수인가 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도 좀 있고 근데 뭐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7일까지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가 돼도 사실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너무 용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요 물망에 오른 사람 중에 어쩌면 그 현역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남경필 지사나 저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살려낼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은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이제 수도 있죠. 앞으로 뭐 최소한 총선 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나름 또 대권 주자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요 자리가 좀 탐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정치적 위상을 갖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대권 주자 생각한다면 이 비대위원회가 길어봐야 뭐 일반적으로 치면 한 3개월 길어봐야 올해 연말 아니면 2월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 뽑고 그 사람이 1년 반 정도 해서 총선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반년 동안 한번 망해봐라. 누가 되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구원투수로 나갈 생각을 하겠지. 정치인들은 지금 정치인 나설 생각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으로 이것도 뭐 그분과 논의해야 되지는 않았지만 거르는 사람 중에 그냥 차라리 이문열 소설가가 하면 그냥 이미지는 가장 괜찮겠다. 물론 그분이 요즘 완전 좀 극보수가 돼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설가 이미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그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거론되는 주자들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신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분의 성향상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설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장의 절차 외에 생각나는 말 없어 라고 했어요. 이거는 되게 약간 좀 비하하고 폄하하는 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애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 당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소설가니까 새로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의사로 죽어야 살리는 거니 살려보겠다 라고 죽이러 갈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 예를 들면은 그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은 그 책임 소재가 있는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진짜 얼굴마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뭐 간판 역할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진짜 그 내부의 속사정 무슨 뭐 병폐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칼을 들면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당 자체가 무너진 것도 이제 큰 위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친이와 친박으로 아직도 갈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논쟁이 가장 크게 중요 이슈가 되는 게 너희 쪽에서 추천해봐 이거예요. 우리 쪽에서 추천할 게가 아니야. 지금 다 너희가 추천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 다 지금 비대위원회가 몇 개월 못 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대위원회가 망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세웠는데 망했어. 뒷말하지 마. 이제 이번은 우리 차례야.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지금 될똥말똥한 상황인데 지금은 한번 망해봐라. 서로 책임은 너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아니 여기서 더 망하면은 하긴 뭐 그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가 있더라. 지하로 곧 이제 또 낙하할 수도 있는 이 당의 또 운명이 보이네요. 그럴 수 있겠죠. 자, 하여튼 17일까지 자기들이 사람을 결정해본다고 했으니까 비대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희 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저희 당이 요즘 저 방송 나갈 때마다 첫 질문이 그거예요. 부엉이 모임이십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여기 참석하신 적 있나요? 저는 부엉이 모임 아닙니다. 끈 떨어졌네. 끈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 모임이 현역 의원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19대 때는 19대의 이름이 있던 조직이 있고 뭐 또 선거 때는 선거와 관련한 조직이 있고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개편되기도 하고 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엉이 모임이 얼마나 대단한 모임이라고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친목 모임인데 그 친목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친목은 아니고 하다 보면 좀 가까운 그룹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개파라고 칭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주자가 다 달랐어요. 그러면
경선을 같이 뛰었던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좀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때 선거 치렀던 사람들이 좀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선거 팀 중에서도 뭐 정책팀이 좀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뭐 홍보팀에 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인들 그 정심에 밥 먹는 뭐 무슨 수요회 모임, 뭐 아니면 뭐 무슨 모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언론에서 이제 막 그 다루다 보니까 네. 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채널A가 1일날 이렇게 보도했어요. 민주당 내 친문 핵심 의원들끼리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결성했다. 그리고 부엉이 모임의 뜻이 재밌어요. 일단은 네.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그 아닌가요? 모임이 만들어진 지가 한 2, 3년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졌다는 건 허위야. 아, 이거는 그럼 완벽한 오보네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모임이다라면 굉장히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2, 3년 전부터 그냥 있었던 뭐 그냥 모임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내용이. 그럼 이거 좀 완전 오보인 것 같고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부엉이 모임이라는 뜻이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달이죠. 그러니까 달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네. 이거 근데 이건 내가 아까 봤던 거랑 틀린데? 잠깐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열심히 이제 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서포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담는 건데 어떤 조직으로서의 이름이라기보다 쉽게 말하면 카톡방 이름 정도를 정한 거예요. 우리 그냥 밥 먹는 모임 할 때 그 수요일 날은 부엉이 모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이름을 막 짓냐.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뭐 19대 때 문지기 모임, 뭐 이런 것도 회자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에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엉이라는 이름의 뜻이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부엉이는 낮에는 가만히 있지만 밤에는 활동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밤을 어려운 시기로 상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밤에만 활동한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이 의미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요? 이제 힘들 때도 함께 하겠다. 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두운 야음을 틈타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려울 때 뭘 하겠다. 그러니까 흔히 정치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순장조로 들어갈 거냐.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공격받고 뭐하고 할 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려고 청와대를 좀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힘들 때 내가 옆에 가겠다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몇몇 명단이랑 한번 이렇게 누구누구신데 나오는 거냐. 전 사실은 부엉이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해찬 총리 모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해찬 총리 별명이 대장부엉이거든요. 그래요? 네, 본인 팬클럽 이름도 대장부엉이에요. 닮았구나. 그래서 그 모임이 만들어진 지는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 대장부엉이라고 하는 카페가 만들어진 지는. 그래서 난 부엉이 모임? 그래서 이제 대장부엉이 선거 준비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전혀 그러지 않아서 어떤 겁니까? 이제 물어봤었는데 면면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위무사 그룹이라거나 순장조로 갈 만한 그런 그룹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아주 러프한 그룹 정도고 그냥 누군가요? 평가해 보면 대선 경선 때 우리 캠프에 조금 활동하셨던 근데 그게 적극 주도층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담궜던 정도까지의 의원까지도 러프하게 그냥 이름을 올린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만약에 이런 뭐 부엉이 모임이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어떤 후보를 내서 우리가 좀 밀어주자.
우리의 그 정체성과 지향을 함께하는 정치인을 뭐 당 대표로 우리가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사실 뭐 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쁠 건 아닌데 제가 이 부엉이 모임을 별거 아니라고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결사체가 못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저희 당에 여러 이제 정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민평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그 그룹은 그래도 집단 지도 체제로서 어떤 결정을 해요. 네.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를 하거나 당대표 선거를 하거나 100% 동조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결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이제 당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문제될 때 어디 단체에다 기부했었죠? 그 더여는 안희정 지사 거고 하여튼 그 조직 있었잖아요. 그 486 운동권 분들이 주로 주축이 됐었던 그 연구단체. 이제 그 단체 정도는 100% 정치적 결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부 모임을 통해서 뭔가 당내 활동들을 조율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들은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정확하게 정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사람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 예를 들면 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냐 아니면 뭐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누구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려해야 되는 민주 정치에서 장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집단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물론 제가 완전한 소위 말하는 진골이 아니어서 그 모임에 못 껴봐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4년간 그리고 한 6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그래도 꽤 뭐 이런저런 활동들에 가깝게 했었는데 대선 후보와 그러는 과정에서도 소위 이제 많이들 그러잖아요. 옛날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한다. 근데 그런 조직체는 없어요. 그렇게 만나는 조직체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가끔 뭐 밥 먹는 모임들은 있겠죠. 그분들이. 근데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파 정치 나쁜 의미의 개파 정치로 좀 이렇게 몰아가려는 이런 좀 채널 A나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의도로 좀 그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우리 쪽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저쪽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정당한 경쟁 관계 안에서 내가 미는 후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와 아무런 논리와 근거 상관없이 일단은 저쪽을 숙청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데 저희 당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처럼 친이와 친박이라고 하는 걸로 명확하게 당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청의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볼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의원님 언급하신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정책 중심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당의 어떤 건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룹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굉장히 좀 멋지게 다가요. 또 한편에서는 뭐 우리는 그 대북 정책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좀 그 추대하고 싶다. 이런 뭐 그 의지는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가 결국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서 세를 규합한다라고 하는 걸 다 무슨 그 봉투 주면서 사람 사고 무슨 비선을 만들고 혹은 뭐 뒤에서 뭔가를 아까 어둠에서 작업한다고 하는 그 느낌처럼 그렇게 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전당대 얘기하다가 부엉이 얘기로 많이 좀 빠졌는데 민주당 후보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대표 최고위원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 한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그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건데 아까 자유한국당과 비슷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혹은 페이스북에 언질이라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3선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은 한번 그냥 다 거론해 보는 거야 언론에서. 응? 물어보지도 않고 출마 의사가 있냐. 네. 근데 조금 자유한국당이랑 다른 거는 자유한국당은 누가 봐도 이름이 올라와도 의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론되면 여기 거론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알달달할 것 같아. 원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거론되면 사람들이 날 당대표급으로 생각해 주나 네. 보다라고 하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대표에 나올 거냐.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대표 1명 네.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을 뽑아요. 네. 근데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대표 후보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네. 이제 선거를 치르거든요. 네. 그럼 잘해야 11명입니다. 후보는. 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나 혹은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대표만 출마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 선거가 8월 25일이기 때문에 네. 선거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네. 결국 이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은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떨어질 거 뻔한데 네. 3명 안에 엔트리 안 들 것 같은데 왜 당대표 출마를 하겠어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조정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으로 갈 사람들도 이후에 나온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당대표 나온다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3선 이상이 되면 대부분 당대표 주자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써주는데 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만 뽑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뽑아야 돼요. 네. 상임위원장은 흔히 3선 이상의 사람들이 가게 되고 현재 의원 분포로 보면 저희 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이제 이렇게 구성될 텐데 우리 당 의원 중에 8명은 상임위원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 중에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네. 한 번도 위원장을 안 해본 사람 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번에 위원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번 국회가 하반기 국회이기 때문에 상반기 국회면 이번에 위원장 내가 안 해도 하반기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국회로 치면 마지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8명 중에서 한 100명 이상은 네. 위원장 자리로 원구성이 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나면 이번 주 말 이후에 이제 원구성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초까지 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지 네.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상임위원장 변수를 또 생각을 못했네요. 역시 또 국회 경험이 있는 분이라 뭔가 좀 전혀 제가 볼 수 없었던 이런 또 디테일을 2년 만에 첫 칭찬. 그러시군요. 일단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라고 할까요? 이해찬 의원이 과연 나올 것이냐? 요게 좀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나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모르죠. 선거라는 건 모르는데. 네. 물론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추측. 네. 이분이 당대표에 대한 뜻이 없었으면 국회의장 출마했겠죠. 저희 당의 최다선 의원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겠다 그러면 누가 경쟁할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는 그래도 붙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출마할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국회의장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선수의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근데 본인이 포기했다. 경선도 나가지도 않았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는 뭐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고 네.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관심사냐면 아까 언급하신 그 부엉이 모임에서 그 뭐 느슨한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 뭐 김진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찬 의원과 과연 이분들이 경쟁하려고 할까? 이게 좀 관심사고 어떤 거론된 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해찬 의원이 등판하면 나는 뭐 경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힌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쪽이 교통정리가 될 거다라고 교통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게 꼭 되려고 나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몸집을 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고하지 않을까. 네. 지금 저희 당에 충청권에 맹주가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대전 뭐 이쪽을 관장하는 건 나다. 네. 거기서의 친문의 적자는 나다. 이제 이 말을 조금 하고 싶지 않을까, 정치인이라면.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나가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최고위원으로 네.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당 대표 한 표에 그 최고위원 2표를 찍게 네. 돼요. 네. 그러면 당 대표 될 만한 사람이 최고위원 2석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산술적인 계산을 네, 해보면 네. 이 그렇네요. 연대해가지고 같이 나가면 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전해철 의원 정도 혹은 뭐 최재성 의원까지도 네. 투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누가 예를 들면 런닝메이트로 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한 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명 후보 중에 이분이 8등에도 5등 된 남성을 떨어뜨리고 당선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연대하지 않고 언질만 줘도 알아서 그냥 찍게 되고 나머지 둘과 연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딜이 성사된다면 네. 교통정리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여성 후보가 무조건 5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건 좀 다른 건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은 선출직 그 최고위원 네. 분과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따로 해요. 네. 그래서 그 여성위원장이 당연직인 여성 최고위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위원장을 전국 선거로 해서 뽑아서 그 청년위원장이 당연직인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장 선거를 하지 않고 청년 최고위원도 폐지하겠다라고 네. 하게 된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최고위원 일반 선출로 가되 네. 여성을 그냥 꼴등을 하더라도 네. 붙여준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성이 뭐 2등, 3등 할 수도 있는 거긴 네, 한데 네. 일단 제도상은 한 명은 무조건 여준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있는 제도에서 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네. 청년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엄청 커요. 그렇죠. 네. 지금 지난번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청년 비례대표 제도도 없애버렸고 네.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결정들이 꼭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 관련한 정책들 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준희 네. 해서 발표를 했던데 우리가 특히나 저도 엄청 주장해 왔었던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한 정치적 인식이 좀 너무 상실된 게 아닌가. 훨씬 더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정말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저는 몰랐었는데 기존의 민주당 그 최고위원 5인 체제에서 3명의 부문 최고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성 청년은 알았었는데 저는 노인 부문 최고위원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있었어요. 이번에 선거를 했어요. 전국 선거를. 노인위원장. 이거 참 좀 의아한 게 국회 전부 노인인데 거기서 또 노인 비례 대표를 뽑는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국회의원분들은 본인 노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민 눈높이와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노인 부문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었다니. 요건 좀 그런데 여성 청년 부문 최고위원이 폐지된 건 좀 후퇴라는 느낌이 확 들긴 하네요. 후퇴예요. 명확하게 후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후퇴시키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조차도 없는 거는 그냥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이런 걸
또 된다라고 결정을 하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죠. 아, 이제 우리 당의 그 청년 정치인들의 경쟁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 굳이 뭐 그런 배려가 없어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거다.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이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결정까지 내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 명 더 줘도 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 선출직 그 최고위원 경쟁 안으로 여는 게 아니니까 독립된 선거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굳이 줄여나가는 것은 뭐 최고위원한테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귀찮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좀 어쨌든 여성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이 있으면 회의 때마다 여성 비율 뭐 회의체에도 그렇죠. 맞춰라. 예를 들면 조강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 몇 % 꼭 챙겨라. 뭐 청년 뭐 그 비율 맞춰라. 뭐 공천할 때도 어쨌든 그 한마디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청년들에 대해서 이거 배려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 그냥 듣고 싫다는 거죠. 이거 좀 민주당 그 전준위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전준위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의사 개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한번 재논의가 있었는데 재논의 결과도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일단 제도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과는 결과고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텐데 누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제일 재밌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김부겸 장관이 이제 하나 카드가 있는 건데 저는 김부겸 장관이 본인의 말 실수 때문에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자승자박이어서 그 대통령의 언질이 있겠죠.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그냥 본인은 이제 1년간 열심히 했으니 당무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나를 보내주는 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어떻게 내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그분이 이런 류의 실수를 할 것 같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분 발언 들으면서 정말 하고 싶으셨나? 이 사람이 이게 그 욕심이 커지면은 이렇게 잠깐 평정심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좀 많이 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정치인이었으면 당연히 출마하죠.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욕심은 강하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나왔으면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은 다른 당과는 좀 다르게 뭐 지역위원장의 오더를 받고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일반 권리당원의 의사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한 거여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캐릭터가 가장 큰 차이가 사람 자체도 있지만 한 사람은 관리형이고 한 사람은 주자형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그리고 3년 차를 버티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총선까지를 공천을 줄 텐데 우리 당 당원들은 관리형인 사람들을 원할까 아니면 새로운 주자를 키워서 이 사람에게 공천권도 행사하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다시 또 포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출마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당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도 거기도 하나요? 또 전당대회 준비를 해요. 거기도 당은 당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씨도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직 이것도 이제 그 기사화되진 기사화는 됐는데 본인 확인은 안 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다시 출마하겠다 당대표에. 요거 재밌다. 근데 손학규 의원 추대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선거하지 말고 손학규 그냥 추대하자.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진짜 안철수 의원은 이건 그냥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나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근데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나가면 되겠죠. 아니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일하게 당 지지율보다 10몇 프로 높게 받은 사람이에요. 에이 그렇다고 그게 될까? 응,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의 장악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당에 손학규 지지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객관적인 분석을 해봐도 당이 네. 합쳐지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 씨 지지자도 해봐야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될 텐데 과연 그 심리가 네. 이게 진짜 내가 이 당을 건사해 버리라는 어떤 의지인가 어떤 건지 우리 같은 사람의 이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 그렇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정치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근데 그 당의 입장에서 봐도 안철수가 돌아와서 되지 않는 게 이 당의 건강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안철수한테 그런 강한 책임론을 묻고 이제 당신은 좀 물러나 있어라고 이제 그 당원들이 판단하면 이 당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볼 텐데 안철수가 나오는데 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야, 이 당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라는 생각이 외부에서 들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뭐 구제불능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여튼 네. 각 당의 정비가 빨리 끝나서 네. 우리 수상비서도 좀 더 건전한 어떤 정책과 관련한 네. 혹은 이 당의 주장은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속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겠죠? 올까요? 네. 좀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네. 방송 재밌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정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흰고님 모시고 경제 이야기 같이 네.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